어떻게 시작 어떻게 하죠 또? 항상 문제는 시작 때가 저 책. 안녕하세요. 나는 소아치과. 아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나소닥TV의 박상현. 정영재. 문상진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소아치과에서 보는 연령별 체크리스트 0세부터 만 2세까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선천치랑 신생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선천치랑 신생치의 차이가 뭐죠? 말 그대로 태어남과 동시에 치아를 가진 경우를 선천치라고 하고요. 신생치는 출생 후에 한 달 이내에 나오는 치아를 의미하는데, 아마 아이들이 소아치과를 가장 빨리 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문헌에 따르면 뭐 한 2,000명에 1명 정도라고 하는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은 뿌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면 사실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흡인 위험, 삼킬 위험, 혹은 이제 어머님들이 수유할 때 좀 불편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고 보통 발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병원 있을 때 빼봤지만 로컬에 있을 때는 보통 큰 병원 가라 그래요. 빼다가 아기가 삼키지 않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는데, 피가 안 멈추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나이 때 아직 지혈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아이의 전신 질환이 뭔지도 체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저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 때문이라도 교수님들한테 보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게 낫긴 나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얘가 태어나자마자 이가 있거나 한두 달 됐는데 이가 나오면 일단 치과에 가셔라. 제일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그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이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고 언제 빠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보호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의 스케줄이 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돌이 지나서라도 아래 앞니가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한 번은 꼭 치과를 내원해달라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시기보다는 순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만 잘 맞으면 뭐 대부분 다 기다리면 잘 나옵니다. 치아가 나올 때 보통 아이들이 잇몸을 좀 간지러워하거나 예민하면 좀 아파하거나 이제 좀 보채는 걸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 그럴 인스타에 공포의 이앓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아이가 새벽에 잡고 일어나서 앞니를 이렇게 빗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꼭 찾아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공포의 동영상입니다. 소리가 아주 얇아요. 정말 귀여운 아이가 앞니를 이렇게. 기억하실 게, 첫니는 아랫니가 6개월부터 8개월 정도 나고, 돌 때 위에 4개, 아래 4개. 그 다음에 한 20개월 됐을 때 위에 8개, 8개. 30개월 됐을 때 위에 10개, 아래 10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들이 조금 더 빨리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이제 이앓이도 잠깐 맞아, 이야기 이앓이. 나왔지만, 이앓이 할 때 아이들 침 많이 흘리잖아요. 질질 흘리죠. 침 네. 많이 흘리고 아이들 불편해하고 하는데, 뒤에 어금니들 올라올 때 특히 많이들 막 불편해서 치과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다리면 낫는데, 뭐 조금 만져주거나 꺼즈로 닦아주거나 하면 조금 낫는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가끔 얘기하는 걸로는 이앓이가 있고 막 붓고 피나고 막 하면은 일단은 입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붓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냉침질 살짝 해주시고,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먹으면 좋지만 너무 심하면 이제 처방 받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얘기할 게, 이인할 때가 아닌데 뭔가 잇몸에 보이는 어떤 볼록한 거, 혹은 뭐 노랗게, 간혹은 빨갛게 보이는 것들. 이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무슨 잇몸병이 난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해서 보통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치과에 오시면 되는데, 파란색 물집처럼 잡히는 게 맹출성 혈종이죠. 피차한 것처럼 펄어스름하게도 보이고, 오돌도돌한 물집 같은 게 이제 진주종이죠. 하얀색 좁쌀같이 단단하게 나오는 게 분수노들. 신앙판은 어떻게 생겼죠? 거의 뭐 비슷해가지고 약간 위치로 구분하는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아기가 이가 날 때 이 주변의 잇몸의 부분에 뭔가 빨간 피나 뭐 좁쌀이나 물집이 잡히면 일단 와서 한번 물어보시라. 특별하게 큰 건 없다.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 양치질이요?
치아가 없으면 충치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빨을 안 닦아도 된다요. 근데 닦을 이빨이 없죠. 이빨을 딱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입안이 청결한 게 좋고 우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세균 번식할 수도 있었고 맞아요.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잇몸도 붓고 목감기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특히 이런 데 많이 끼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꺼즈 같은 거 정수기 물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번씩 닦아주는 정도면 단사물을 없애주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오면 이닦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이제 칫솔 뭐 요새는 너무 그 연령대별로 잘 나와가지고 그냥 연령대에 맞게 사가지고 닦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랫니 4개, 위에니 4개 나올 때까지는 손가락 칫솔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강조하는 게 이 양치질이 애기한테는 고통이 되고 아픈 게 되면 8개월, 10개월 되는 애부터 또 나는 이빨 닦는 게 스트레스고 이빨 닦는 건 나한테 괴로운 일이 되는 그거를 안 시키는 게 좋으니까 놀이처럼 손가락 칫솔로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기랑 같이 닦아주고 이게 엄지 같은 데 좀 끼워서 엄마도 한번 해주게 하고 그때 그거를 칫솔질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보호자분들 상담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양치질이 너무 싫어해요. 할 때마다 울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럴 때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양치질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거 아무리 울고 아무리 뗐어도 이거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주실 만큼 단호하게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서 아이를 한쪽 손으로는 입술을 젖히거나 볼을 젖히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주보면서 하면 아이가 조금 좀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위암이 닦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입술 확 제껴가지고 잘 닦아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양치질 습관이 평생 가고 어렸을 때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 영구치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평생 치과에다가 자동차 세대값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아가 올라오면 양치질을 해주셔야 된다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 치약을 어떤 걸 써야 되냐 뭐 치약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질문 받잖아요. 그렇죠. 치약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연마제가 들어있죠. 물론 아이들 치약에는 연마제가 없는 치약도 많은데 어떤 거칠거칠한 결정이 있어야 이에 묻어있는 그런 음식물 잔세나 치태 이런 것들을 잘 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정제 기능 약간 비누 같은 녹여내고 그 다음에 거품도 나면 좀 닦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냄새 제거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소죠. 불소. 사실은 애들은 그거를 삼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 치약에는 연마제도 안 들어있거나 정말 조금 들어있거나 거품나는 세정 효과에서도 WHO라든지 그런 데서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도 다 빼지고 불소도 몸에 해롭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불소도 다 빼고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고불소 치약 그러니까 치약을 쓰는 주된 이유 중에 불소가 고농도로 들어있는 게 아이들 효과 좋다고는 하지만 애들이 삼킬 수 있으니까 보통은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도 한 2세 이후부터 고불소 치약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논문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량만 아니면 뭐 완두콩 크기나 새끼손가락 반 정도만 쓰면은 불소를 써도 된다. 라고 해서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적응이 좀 잘 되면 손가락 칫솔 사용하시다가 고불소 치약을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요즘에 대세고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고 충치 예방 효과도 좋다 그러니까 고불소 치약을 바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게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치약 속에 내부에다가 칫솔 아기가 한 방에 안 삼키도록 그렇게 해서 닦이시는 게 가장 추천되는 것 같고 뭐 칫솔이야 뭐 시중에 아기를 개월수 맞는 걸로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냥 학회 차원에서 그래서 딱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첫니가 나면 무조건 1000ppm 이상의 불소 치약을 쓰고 3세 이후에는 1450짜리도 고려를 하라. 그리고 3세 이전에도 우식 위험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은 1450짜리 또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죠. 학회에서 아예 그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아예 양까지 이제 적어놨어요. 0세에서 3세 사이에는 쌀알 크기만큼을 쓰자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넘어서부터는 콩알 크기만큼을 쓰기를 권고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막 저불소, 무불소 치약 이런 것들을 권해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불소의 함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치약의 양을 조절하게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소 치약이나 무불소 치약은 사실은 하나도 충치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양치질을 열심히 시켜주셨는데도 충치가 생기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불소 치약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통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소의 독성이 걱정이 되시는 건데 이제 1,500 기준으로 하루에 한 통인가요? 2통을? 매일매일 아이가 짜먹어야 그제서야 이제 위해한 양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려요. 아이들이 치약을 간식 대용으로 빨대 꽂아서 먹지 않는 이상 불소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 비유 고급지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고불소 치약을 써주시는 게 낫다. 근데 치약에다 빨대를 꽂으면 치약이 빨리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님들께 그치. 고불소 치약을 이렇게 그러네, 권해드릴까 그러네. 하다가 이런 표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드립하고 다니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다음 얘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있었던 습관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소아치과에서 치료받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밤중 수유. 밤중 수유를 보통 하시는 이유가 우리 엄마가 저를 시켜주셨던 이유도 저를 재우려고 잠 안 잘 때 우유 물려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밤중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결국에 수유를 하는 이유는 잠을 재우기 위해서인데 잔다고 해서 깨워서 양치질 해주시는 거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니들이 보통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니들의 충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우유병 우식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어린 나이에 치료받았던 이유가 이게 우유병 우식증이었거든요. 기억이 나는 건 아니죠?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아, CDC 다니셨나요? 네 맞아요. 대표원장님께 그걸 치료받았는데 그때는 첫 지르코니아가 태어나구나. 없어가지고 아. 오픈 페이스트 SS 크라운.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은색이 보이는 그치, 네,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밤중 수유를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기가 새벽에 배고파서 일어나서 우유를 찾는단 말이지. 모유든 분유든 매겨 우유병에. 그러면 꼭 닦아야 되나요? 육퇴를 하셨는데 다시 육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쵸 어머니들? 제가 네. 결국에는 네. 소아청소년 전문의 원장님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밤중 수유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끊으라고 그냥 안 먹이고 최대한 재울 수 있으면 재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가 좋다. 좀 있으면 애 나오시죠? 그럼 6개월에 한번 끊어보세요, 되나? 우리 어머니들 동감하지 않으세요, 그거? 그쵸.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기 직전에 최대로 많이 우유를 먹여라. 배고파서 깨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애가 자잖아요. 자면은 입술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티스푼에다가 물을 하나 해서 흘리는데 잘 흘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킥킥거려요. 그래서 잘 흘린 다음에 꺼즈로 싹 닦아주라. 그냥 마른 꺼즈로 닦으면 깨요, 애기가.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입에다 축축하게 해놓고 꺼즈로 특히 여기 맞아. 여기를 꼭 닦아야 되고 닦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닦아야 돼.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 또 깨끗한 물을 좀 해서 우유기를 좀 없애고 네. 아기가 깨이지 않으면서 살살 하는 게 좋다. 깨워서 닦아야 된다고 고집을 해드리면 진짜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개업한 얼마 됐을 때 애 낳아보셨냐고 그러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아마 최후고요. 그리고 또 원래 안 썩는 애들은 또 안 썩기도 해요. 네. 이게 모유나 우유들이 이게 치아에 너무 오래 접촉하면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잔사물들을 닦아주자라고 하셨던 건 아마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돌이 되기 전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한돌에서 2돌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2편에서 만나요. 안녕. 나소닥TV입니다. 안녕. 네. 너무 sak한데 이거? 지금 몇 또 분이에요? 한돌부터. 자네들도 지금 나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잖아. 30대, 40대, 50대 가면 말 더 많아져. 솔직히 사람이야. 선배들 다 그러지 않아? 한 주제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 나중에 자네도 그렇게 돼. Eu умница, у тебя будут самые чистые зубки, да? Шире. Твоя красивая зубы. Давай. Закрой. Широко. Широко.
Perfeito?